달서인재 육성장학재단은 지난 10일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2023년 하반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서구청 여성축구단이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여자축구대회 우승한 상금을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에 장학금으로 기부한 소식입니다. 강서 소방서는 지난 9일 제61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기념식 및 전통시장 화재 예방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제17회 전국장애인가요제가 지난 11일 대구 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렸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7일 구청 2층 대강당에서 2023년 희망달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제11회 달성군 수기 파크골프 대회가 세천파크 골프장에서 6일 개최했습니다. 장호섭 의원과 황국주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신나는 주말체육학교에서 학교원 프로그램으로 주말 풋살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달서 이성 사회인 야구리그 11월 둘째 주 경기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타하 강상구의 신 타카타카와 함께 떠나는 세계여행이 11월 18일 달서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로사 가야금 앙상블 정기공연 가야블라썸이 11월 18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11월 9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재단법인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은 지난 10일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2023년 하반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도움을 준 후원인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장학생에게 장학금 수여와 함께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 직전 공연으로 항공무용과 민요 분야에서 전국 대상을 수상한 2명의 특기 장학생의 공연을 시작으로 후원인 및 후원업체의 감사의 뜻을 담은 감사패와 희망이웃 현판을 전달하고 저소득 주민 자녀 성적 우수 및 특기 장학생 93명에게 1억 2,2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장학생의 감사 편지 낭독 및 감사 꽃바구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렇게 장학금을 받게 되었는데요. 장학금을 통해 힘입어서 더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더 빛낼 수 있는 항공무용가로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2009년 설립한 달서인재 육성장학재단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지난해 100억 원의 기금 목표액을 달성했으며 성적 우수,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특기 장학금, 달서 으뜸 스승상 수여 등 지금까지 929명에게 13억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달서구청 여성축구단이 제25회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여자축구대회에 출전해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하고 우승한 상금을 지난 8일 달서구청장실에서 달서인재 육성장학재단에 기부하는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달서구청 여성축구단은 이번 결승전에서 경기 광명시 여성축구단과 치열한 경기 끝에 승부차기 2대1로 승리를 거뒀으며 올해도 우승한 상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선행을 펼쳐 남다른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구시장기도 우승을 했고 그리고 전국대회인 대전 시장기의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아주 기쁩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하나같이 서로가 의지하고 힘을 복돋우는 게 아마 승리의 그 기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매년 우승하는 전 금액을 하는데 올해도 우승하자마자 우리가 기부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다고 하나같이 선수들이 이렇게 입을 모으는 데 대해서 단장으로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지금 축구나 스포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우리 달서구 그 여성 축구단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늘 행복한 하루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뭐 훈련을 하면서 선수들하고 코칭 스태프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도 또 많이 나누면서 어떻게 이제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소통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이번 전국대회에 좋은 결과를 이룬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뭐 올해에서 뭐 끝날 부분이 아니라 내년, 뭐 후년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대구 대회뿐만 아니라 전국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선수분들과 코칭 스태프들과 단장님 모든 분을 마음 한 마음으로 준비를 아주 잘해서 내년에도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편 달서구청 여성축구단은 달서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으로 평소 축구에 소질이 있고 관심이 있는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연습은 매주 화목 월배 축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서소방서는 지난 9일 강서소방서 강당에서 제61주년 소방의 달 기념식과 함께 전통시장을 찾아 화재 예방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소방의 달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화재 위험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소방을 상징하는 119에서 착안해 매년 11월 9일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소방서장상 등 3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특별히 소방서 직원들에게 따뜻한 감사 편지와 선물을 들고 4년 동안 강서 소방서를 찾아와준 신당 중학교 1학년 차건우 학생을 초대해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예, 오늘이 제61주년 소방의 날입니다. 소방이 그동안 60년의 순환을 거치고 61주년째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의미 있는 소방의 날입니다. 오늘 의미 있는 소방의 날을 계기로 해서 우리 대구 지역 소방공무원 모두는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더 열심히 훈련하고 더 잘 준비해서 우리 지역이 좀 더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념식 종료 후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봉사단 등 80여 명이 함께 와룡시장 일대를 돌며 시민들에게 동절기 대비 안전사고 예방 홍보 및 홍보 물품을 나눠주는 길거리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전국 장애인들이 그동안 달고 닦은 노래 실력을 뽐내는 제17회 전국장애인 가요제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장애인문화예술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장애인들의 새로운 도전을 통한 자신감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 행사는 17회로서 이 행사를 하는 목적은 전국의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진정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래에 소질이 있지만은 대중들 앞에 쉽게 설 수 없는 용기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들의 자질을 개발해서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고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17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풍요롭고 알차고 내년에는 더더욱 발전되는 장애인 가요제가 되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날 본선 무대에는 지난달 21일 진행된 예선전에서 뛰어난 가창력을 선보인 12개 팀이 참가했으며 신은진 씨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우수상에는 김성득 씨가, 장려상에는 박병대 씨, 인기상에는 우영옥과 김경남 씨가 각각 차지했습니다. 한편 장애인문화예술협회는 장애인들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자신감 회복을 돕기 위해 매년 가요제를 열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7일 구청 2층 대강당에서 대구 서부고용복지센터 및 성서산업단지 관리공단과 공동으로 2023년 희망달서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구인 구직난 해소 및 다양한 최신 취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많은 지역민이 참여했습니다. 주THN, 주떡 파는 사람들, 주세흥 ST, 비전 디지텍, 상록수 실버타운 등 21개 지역 중소기업에서 생산 현장, 생산관리, 영업관리, 무역사무,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고용을 위해 현장 면접을 실시했으며 최종 121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참여 구직자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직업훈련 정보 제공을 비롯해 이력서 컨설팅, 퍼스널 컬러 진단, 취업 타로, 캘리그래피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구인업체는 보다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열띤 모습이고 구직자들은 본인의 적성과 조건에 맞는 업체와의 매칭을 위해 다양한 기업체에서 면접을 보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올해 중장년 취업박람회, 장애인 취업박람회 등 취업박람회를 2회 개최해 50여 명의 구직자가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성서산업단지 공단과 연계해 매월 2회 찾아가는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4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구인 구직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달성군과 체육회가 후원하고 달성군 파크골프협회가 주관하는 제11회 달성군수기 파크골프대회가 6일 세천파크 골프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개회식에는 최재훈 달성군수와 서도원 달성군 의원의장, 시군의원 등이 참석해 참가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많은 동호인이 참가한 가운데 개회식에서는 내빈 소개, 개회선언, 축사, 선수대표 선서, 우승기반환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윤승환 협회장은 환영사에서 파크골프장의 환경과 시설 보완이 중요하며 이는 지역의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단체장들의 시타와 함께 시합이 시작됐습니다. 남녀별로 코스를 달리해 개인전은 총 18홀 스트로크 샷건 방식으로, 단체전은 클럽 대표 남녀 각 2명의 포섬 경기 타수를 합산한 성적으로 순위를 가렸습니다. 한편 달성군은 관광명소로 부상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의 조성과 시설 보완 및 편의시설 확충 등 파크골프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한 달성군 체육회도 종목단체로서 동호인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달성군파크골프협회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동, 유천동 지역구의원 장호섭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서구민에 대한 정신건강의 위험 요소를 조기 발견과 치료 유도를 통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흉악범죄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50대 남성 훈기 난동 사건, 신림역 묻지마 살인 사건, 대구시에서도 수성구 하원과 훈기 난동 사건, 대구 삼성 레안저 파크에서 훈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글, 동대구역 칼부림 예고가 있었습니다. 모두 다중 밀접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려는 행동으로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이어지면서 지속적인 치료와 사회적 관리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으며 돌봄의 책임을 가족에만 전담시키는 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 길거리 칼부림 사건을 두고 정신질환과 연관짓는 시선이 많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은 치료로 충분히 사전에 개선할 수 있다며 사회적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훈기 난동 및 살인 예고글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학원가에서도 훈기 소동이 벌어지자 학부모들은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불명스럽게도 OECD 국가 중에 살살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정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정진법 제3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4조에서 38조까지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복지 서비스를 개발,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또한 평생교육 지원, 문화, 예술, 여가, 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자립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 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도 신체건강검진과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하고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등으로 검사 질환을 확대하는 등 정신건강검진 체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달서구에서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정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역 내 정신건강질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함께 나누기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신건강 위험 요소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검진기관을 지정하고 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관련된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전문 요원들이 모여 각종 심리검사, 심리상담, 복지 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달서구 정신복지센터와 정신건강정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보건소와 경찰서를 연계하여 정신건강 서비스를 전달 체계를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등감, 분노, 시기, 질투,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표출할 대상으로 위험하는 행위 등 사전에 전문의 상담을 통하여 우울증 및 정신건강 위험 요소를 조기 발견하고 치유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에서 앞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4만 달서 구민 여러분, 김여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산 1동, 2동, 죽전동, 장기동, 한국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공암벽 등반장, 야외 버스킹 공연장이 복합된 용산역 문화체육광장 조성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주 1회 30분 이상 체육활동을 의미하는 생활체육 참여율이 2020년 60.1%, 21년 60.8%, 22년에는 61.2%로 점차 증가하고 있고, 또한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운 지역에서 문화체육시설을 즐기고 싶어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을 각종 언론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서지역은 1990년대에 조성된 택지개발지구로 현재는 주택노후와 인구 감소, 교육환경 질 저하 등으로 주민복지 욕구와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성서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생활권 문화체육시설 조성을 대한 지역 주민의 염원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많은 고민과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집행부에서는 부지 보상비 전혀 없이 용산역 야외광장 약 3,400제곱미터의 부지의 사용을 대구교통공사와 협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야외광장이 있는 용산역은 달구벌대로의 용산동과 장기동 사이에 위치하며 지하철과 여기에 연계된
지하 한성 주차장과 지상 한성 주차장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또한 현재 용산역 실내 광장에는 각종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갤러리와 주민 쉼터 및 운동기구, 구청에서 설치한 무인 도서 대처기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넓은 야외 광장에 인공 암벽 등반장, 하이로프 시설, 버스킹 공연장을 설치한다면 주민들의 여가 생활과 문화 생활에 활력을 주고 남녀노소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복합 문화체육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천의 서울생활체육공원 인공 암벽 등반장의 경우 안전장비 교체, 편의시설 등을 리모델링을 하여 2019년 일평균 5명이던 이용자가 2021년에는 80명이 이용하기에 이르러 포천뿐 아니라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의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로 가까운 가창 레이저파크 경우에는 정글 챌린지라는 하이로프 시설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도심 한가운데에 있다면 가족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놀이시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의 경우 일반 시민도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 장소는 이미 예술 무대가 있는 선릉역,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노원역과 새로 버스킹 존이 설치된 건대 입구역, 강화문역 등 총 5개소로 서울교통공사 측은 역사 주변의 공연문화,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객 동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공연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용산역 역시 넓은 야외 광장에 버스킹 공연장을 만든다면 시민들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와 주민들과 지하철 이용객들에게는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 암벽장, 하이로프 시설, 버스킹 공연장 등 이러한 활기 넘치는 복합 문화체육 시설을 용산역 야외 광장에 조성하게 된다면 가족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건강한 공간,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꿈의 공간이 되어 대중교통 이용률은 물론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중교통과 연계된 문화체육시설인 용산역 문화체육광장을 조성하여 대구의 중심, 건강한 문화도시 달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과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길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에서 야외 활동이 부족해진 현대사회에서 아이들은 체력을 키우고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노는 경험을 할 기회가 부족합니다. 이를 위해 신나는 주말체육학교에서 주말 풋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주말에 적절한 운동을 통해 체력을 키우고 동시에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풋살 교실은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기본 체력 훈련부터 경기 규칙 이해 및 매너 익히기, 패스 및 트래핑 등 적절한 교육과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잠재력 개발뿐만 아니라 체력 증진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풋살 대회에 참여하여 실전 경험도 쌓을 수 있습니다. 축구 경기는 11대 11명 선수가 경기를 이루는 반면에 이 풋살은 5대5 한 팀에 5명의 선수가 시합을 합니다. 그래서 골키퍼가 있고 필드에 4명의 선수가 있는데 축구와 좀 다른 점이 많습니다. 축구는 사이드로 볼아웃이 되면은 우리 손을 들고 공을 던지게 하는 드로잉을 하는데 우리 풋살은 땅에 놓고 바로 발로 드로잉 대신 경기를 진행하는 거고, 그리고
선수 교체가 자유자재로 됩니다. 나왔던 선수가 다시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매력적인 경기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매주 토요일마다 나와서 이렇게 참여하는데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속했던 것을 잘 지켜줘서 고맙고 이제 졸업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런 운동 습관을 길러서 고등학교 가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자기 건강을 지키면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데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일에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운동할 기회가 자주 없었는데 선생님께서 토요일에 축구를 하자는 이런 제안이 있으셔서 운동도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빠른 템포로 많이 움직일 수 있고 공을 많이 찰 수 있어서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풋살이 많이 뛰다 보니까 체력으로도 좀 보완이 된 것 같고 공도 많이 차다 보니 발목도 좀 강해진 것 같습니다. 한편 신나는 주말체육학교는 전국 초중고등학생 및 동연령대 청소년의 스포츠, 레저 활동과 체력 강화 및 여가 생활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입니다. 대한체육회가 2014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교육부와 함께 운영 중이며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후원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타악 앙상블 신타카타카와 함께 떠나는 세계여행이 11월 18일 달서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타악 앙상블 신타카카카의 이야기가 있는 기획 연주 시리즈의 첫 번째 공연으로 이번 공연에서는 신타카타카와 함께 떠나는 세계여행을 타이틀로 선보입니다. 프로그램은 신타카타카 자체 제작 마칭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아프리카를 통한 뒤 재즈의 본고장 미국을 지나 상바의 나라 브라질을 지난 뒤 가까운 나라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도착하는 여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전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재치있고 유쾌한 악기 설명도 함께합니다. 타악 앙상블 신타카타카는 대구에서 활동하는 전문 타악기 연주자들이 모여 만든 타악 앙상블 단체로 매년 정기 연주회가 매진되는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지역 예술 문화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타악 앙상블 신타카타카와 함께 떠나는 세계여행은 11월 18일 오후 6시 30분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루사가야금 앙상블 정기공연 가야 블라썸이 11월 18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루사가야금 앙상블은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가야금 연주단체로 이들은 클래식, 현대음악, 재즈, 무용, 시 등 다른 예술 장르와 교류를 통해 가야금의 깊이 있는 음악 세계를 전하고 있습니다. 루사가야금 앙상블은 이번 정기 공연에서 가야금을 만나고 꽃을 피우기까지 연주자가 겪는 인생의 여정을 상부로 구성해 선보입니다. 1부 그리다, 2부 바라보다, 3부 피어나다 등 각 주제와 어울리는 가야금 곡을 연주합니다. 연주 프로그램은 가야금 3중주를 위한 무례, 25현 가야금 독주곡 천년의 별이 되어, 가야금 합주곡 한 아름다리, 가야 블라썸 등입니다. 루사 가야금 앙상블 정기공연 가야 블라썸은 11월 18일 오후 4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1월 9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리고 지역 연계 생태 투어버스를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11월 25일까지 가을 비대면 관광지 15선에 선정된 달서구 달성 습지와 대명 유수지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과 연계한 생태 힐링 여행을 운영합니다. 문체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돼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번 사업은 금호강과 낙동강을 사이에 둔 달성군과 고령군과 공동으로 추진됩니다. 지역의 특성과 각 지자체의 앞글자를 딴 강변 삼친구 생태 힐링 여행 달리구로 상품명을 정하고 가을철 10월부터 11월까지 총 15회 운영합니다. 이 상품은 대구관광협회에서 운영하며 웅대구역에서 출발해 대명 유수지와 달성습지, 월광수변공원 등을 둘러보는 가을로 달리구와 웅대구역에서 출발해 대가야 역사 테마 관광지, 사문진 주막촌, 대명 유수지 및 대구 수목원을 둘러보는 자연으로 달리고 코스, 달서 선사관과 도동서원 등을 둘러보는 역사 속으로 달리고 코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 신당동 기업곡 활짝 건강복지 동행원 사업을 추진하는 소식입니다. 달서구 신당동은 11월부터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으로 주민주도 마을복지 계획의 일환인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기업곡 활짝 건강복지 동행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곡 활짝 건강복지 동행원 사업은 생활이 어렵고 정신적으로 소외된 어르신과 독거 노인에게 동간호직 공무원이 기억을 부탁해 교육, 치매 예방 놀이 교구 및 반려식물을 지원해 혼자가 아닌 동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의원들과 함께 키우고 안부 확인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신당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번 기업곡 활짝 건강복지 동행원 사업으로 우리 동네 주민이 주체가 되어 어렵고 소외된 어르신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동행하는 우리 마을 복지 증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 용연사 자운문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된 소식입니다. 문화재청은 11월 2일자로 달성군 옥포 반송리 소재 달성 용연사 자운문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용연사 자운문은 정면 한 칸의 팔짝 지붕 건물로 오진각 지붕틀을 구성한 뒤 위에 맞배형의 덧지붕을 씌워서 건축했습니다. 정면 평방의 5개 공포, 전체 14개 공포의 다폭의 공포 구조로 석가래와 구연의 겹쳐마 형식입니다. 기둥 형태는 주기둥을 주선으로 보강한 후 또 하나의 부재를 주선면에 덧붙였는데 이 부재의 형태가 상부에서 중간까지는 주선과 나란하고 하부에서 벌어지는 사제 형태로 독특하며 다른 일주문 건축에서는 보기 힘듭니다. 정면에 빛을 싼 용연사 자운문이란 편액을 걸어 놓았으며 글씨는 회산박기돈의 작품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경 사진자료의 자운문으로 편액되어 있는데 그 형태가 현재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용연사 자운문은 상부 구조는 화려하면서도 하부 구조는 굵은 기둥과 함께 보조 부재를 적극 활용하여 구조적으로도 매우 안정적인 건물로 예술적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일주문의 경우는 발견된 창건 기문이나 상량문이 거의 없는 편이나 용연사 자운문의 경우 1695년에 창건된 것으로 상량문과 중수기 등 모든 기록들이 비교적 자세하고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달성군에서 동산문화재가 아닌 건조물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의 일입니다. 이번 지정으로 달성군은 총 15건의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새로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소유자인 사찰과 협의하여 보존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는 군 홍보 및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국민체육센터에서 이용객 대상 어린이 수영대회 및 장애인 수영대회를 개최한 소식입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은 달성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양일에 걸쳐 2개의 수영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수영대회는 2017년 9월에 첫 개최하여 2023년 올해 각 6회차가 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달성국민체육센터가 주최 주관하여 첫째 날은 제6회 상어가족 어린이 수영대회에 초등학생 120명이 참가했고 둘째 날은 제6회 달성군 장애인 한마음 힐링 수영대회에 지적지체 장애우 10명이 참가하여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내며 가족들의 열띤 응원 속에 멋진 승부를 겨뤘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용산중학교 계룡대 입소하다 리더십 향상을 위한 나라사랑 병역체험 학습을 진행한 소식입니다. 용산중학교는 각 학급 반장 및 부반장, 교내 안전동아리 소속 학생 1에서 2학년 2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에서 27일까지 양일간 계룡대에서 학생 자치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리더십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체험학습은 대한민국 삼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 투어, 경영식사, 유격체조 훈련, 군복체험, 리더십 향상을 위한 토의 및 토론, 사격활동 등이 전개됐습니다. 해당 활동을 통해 국가의 안보 상황을 인식하고 나라 사랑의 마음을 높여 올바른 군 문화의 모습을 알리는 호국 안보체험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학습하였으며 더 나아가 리더의 자질과 행동 역량을 함양했습니다. 체험에 참가한 강동재 학생은 실제 군 장병들이 사용하는 장비 및 시설을 견학해서 좋았으며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학교에서 리더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조금이나마 깨달았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화정 교장은 이번 리더십 캠프는 우리 용산중학교 학생들의 학생자치 역량 강화와 안보의식 증진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 활발한 학생자치 활동을 통해 자주적이고 세계적인 민주시민 인재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우란중 꾸준한 마음교육 실천 케어마인드 캠프를 실시한 소식입니다. 한우란중학교는 지난달 18일에서 20일 2박 3일간 1, 2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케어마인드 캠프를 실시했습니다. 한우란중학교는 개교한 2018년부터 꾸준히 매년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마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케어마인드 행사는 지난 코로나 시기를 잘 극복하고 맞는 첫 외부 숙박 체험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모두 의미가 깊습니다. 학생들은 외부 활동을 통해 조화로운 인격을 갖추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 개개인의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 교육을 지향하는 행사로 올바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입니다. 학생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총 5개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마음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 멈춘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공부했습니다. 또한 캘리그라피, 연상 퀴즈, 집중력 검사, 타투 등의 오감 만족 활동, 상황에 대한 감정 표현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 협력 활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학생들이 저녁 어싱을 통해 자연을 온전히 느끼고 자연의 소리에 집중하는 활동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윤재철 한우란중학교 교장은 앞으로도 꾸준한 마음교육을 통해 한우란중학교 학생들이 마음 관리의 실천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내면의 힘을 기르고 꾸준한 명상과 마음일기 기재를 통해 본인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자기 관리하는 습관을 길러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11월 9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9일 아침 용산 내거리 일대에서 교통안전봉사 단체 40여 명이 참여한 보행자의 날 맞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행자의 날 홍보, 이면도로 운전 시 보행자 우선,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준수 등 교통안전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책을 홍보했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적색신호 잔여시간 표시장치 조성, 교통사고 잦은 곳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호 울타리와 안내표지판 정비, 횡단보도 조명시설 및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정비와 개선 등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대표적인 교통약자라 할 수 있는 보행자의 통행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라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임을 생각하시고 안전운전과 양보운전 의식 및 노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운전 습관을 생활화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삼동 새마을 부녀회는 8일 감삼동 수림원에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김장철을 맞아 감삼동 새마을 부녀회 회원 10여 명이 모여 함께 김치를 담그며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부녀회 회원들이 담근 김장김치 100여 포기는 감삼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경로당과 독거노인 저소득 가정에 전달됐습니다. 한편 감삼동 새마을 부녀회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비롯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11일 달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최재훈 달성군수를 비롯한 서도원 달성군의 회의장, 유관기관 단체장, 농업인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힘차게 도약하는 달성농업이라는 슬로건으로 제28회 달성군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념행사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 여건 속에서도 무사히 올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한 것을 자축하며 농업 농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달성군 농업인의 사기 진작과 화합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기념식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애향심으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향토의 명예와 군민의 자긍심을 높인 하원읍 나정흠 씨를 비롯한 농업인 18명을 표창하고 행사에 참석한 농업인을 격려했습니다. 기념식 외에도 부대 행사로는 달성군 청년 농업인을 비롯하여 도시농업, 농산물 가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촌지도 사업의 성과를 알리는 전시 부스 및 신기종 농기계 스마트팜, 우리쌀 소비 촉진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로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하였으며 농업인 화합 행사로 모두가 하나 되어 기쁨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9일 행정안전부 스마트 복지안전 공동체 추진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본계획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이번 컨설팅은 내고시에서 유일하게 달성군이 선정되었으며 군 및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장, 보건소 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여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주요 정책 소개, 달성군 기본계획 컨설팅, 전년도 우수 사례 공유, 현장 지뢰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수립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계획의 체계적인 분석과 더불어 복지사업 간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 복지 서비스 지원 업무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정책 수립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일선 직원들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